여러분들도 넷플릭스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넷플릭스 보기라고 답할 정도죠. 그 덕분일까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넷플릭스는 78억 5천만 달러의 매출과 함께 전 세계 누적 가입자 2억 3천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바로 한국 컨텐츠가 있었죠.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 컨텐츠는 그야말로 복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수많은 컨텐츠들로 한국의 흥행력과 수익성이 입증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그리고 한 번의 성공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나 질투의 시선들을 모두 잠재워버리듯 더글로리, 우영우 등 꾸준히 한국은 수많은 컨텐츠들을 성공시키고 있죠. 특히 오징어 게임은 2021년 가장 많이 본 TV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에미상에서 6관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피지컬 100 등 예능까지 글로벌 1위를 시키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넷플릭스 회장 리드 헤이스팅스는 한국을 빼고서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 트렌드의 중심이 됐다. 한국은 넷플릭스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그렇다 보니 넷플릭스는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1조가 넘는 금액을 꾸준히 한국에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넷플릭스가 단순히 한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건 흥행보장이라는 이유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넷플릭스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의 총 제작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250억 원인데요.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왔던 더글로리도 제작비가 대략적으로 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정도면 사실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제작비를 많이 들인 드라마인데요. 하지만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 달러인 것과 달리 넷플릭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묘한 이야기는 회당 1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조금 제작비를 덜 썼다고 생각한다는 브리저튼마저도 700만 달러가 훨씬 넘죠. 그리고 회당이기 때문에 전체 제작비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작비와는 달리 벌어들인 수익은 어떨까요?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 수익이 무려 1조라고 합니다. 이 1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단군 신화 때부터 매일 60만 원을 사용해도 원금은 건들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넷플릭스도 하마터면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1997년 설립된 넷플릭스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포화 상태인 북미 시장을 벗어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아시아였다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처음 눈여겨봤던 곳은 바로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애니메이션 거장들이 있는 나라로 해외에서 인지도가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그때는 성행하고 있었을 때라 일본의 컨텐츠 능력을 믿고 일본을 선택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본 넷플릭스 CEO들은 와 이건 미쳤다를 연발하며 한국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 한류 열풍이 슬슬 들고 일어날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당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금, 주몽과 같은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요. 심지어 이란에서는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주몽은 85%를 기록하면서 이란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올랐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컨텐츠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알아본 것인데요. 하지만 역시 더욱 넷플릭스 CEO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한국은 넷플릭스라는 놀이터 하나만 제공해줬을 뿐인데 알아서 잘 뛰놀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한국 컨텐츠들인데요. 넷플릭스도 기업이다 보니 사실 이익이 가장 중요해서 한국을 향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한국을 이용해 먹는 것이라며 삐딱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느 누가 지는 싸움이 아닌 위닝 게임입니다.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넷플릭스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의 컨텐츠는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한국 컨텐츠들의 퀄리티는 높았는데 이제서야 발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영어권 시청자들이 한국의 컨텐츠들을 소비하지 않았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언어였는데요. 물건이라면 중국에서 만들든 미국에서 만들든 소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는 언어가 가장 큰 제약이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한국을 벗어나 흥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자막을 보기가 귀찮다며 웬만하면 영어로 이루어진 컨텐츠들을 소비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기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로 더빙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도 이젠 전 세계라는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한국은 전례 없는 한류 열풍을 맞이하고 있죠. 이런 한국 문화의 매력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런 드라마, 영화, K-팝뿐만 아니라 음식, 전통문화, 한국어까지도 인기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동호회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매년 동호회 수는 7%, 회원 수는 36%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류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1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5년 만에 5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한류 동호회 가운데는 BTS 팬클럽 아미, 블랙핑크 팬클럽 블링크 등 K-팝 팬클럽이 가장 많고 그 외에 한국 드라마, 음식, 관광 등 여러 분야의 동호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류 열풍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 위상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수출이 늘어나고 해외 관광객 유인을 통한 관광 수입 증대 등 한국 전체가 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되면 한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가난한 나라의 문화는 매료되지 않기 때문이죠. 최소한 동급이라고 생각해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요. 이미 한국은 국가별 GDP 순위에서 10위권 초반을 차지하는 잘 사는 나라고 이런 경제력을 2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현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보면 첫 번째로 중국인이냐 묻고 아니라고 답하면 그럼 일본인이라고 물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해외를 나가면 아시아인을 보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인임을 알면 굉장히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에게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비빔밥과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Do you know 땡땡이라고 거꾸로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종국 유튜브에서도 한 외국인이 김종국에게 Do you know BTS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찍혔죠. 그 외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아냐고 묻지만 오히려 그 질문을 들은 한국인들이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그룹이 아닌 아이돌들도 찾아 팬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한류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더욱 드높아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